죄송해요. 자, 저희가 어제는 이 수업을 쭉 했는데 자, 요청과 응답까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요청과 응답, 물론 포스트는 안 했는데요. 서블릿 요청 처리까지 한번 해봤고요. 요청 처리까지. 자, 오늘 이제 배워볼 것은 뭐냐면 forward와 redirect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forward와 redirect. 자, 이거 눌러보고. 어우, 정신없어. 자, forward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청을 여기서 처리를 했는데 자, 요청을 여기서 처리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응답을 이제 보통 HTML로 해야 돼. HTML로. 그런데 이제 이 요청한 내역을 HTML에서 바꿔서 하고 싶은데 HTML은 문자열이니까 이거는 못 써. 그래서 뭘 하느냐? JSP를 이용해 가지고 JSP에다가 어떤 내역을 내가 출력해줘 한 후에 출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HTML이 되어서 HTML로 만들어져서 자, 그것을 이렇게 렌더링 하는 것을 우리가 포워드라 불러요. 포워드. 자, 이런 역할을 우리가 노드에서 퍼그로 배워봤고요. 퍼그. 자, 그래서 다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동적 리소스가 HTML을 렌더링 할 건데 그것을 JSP로 하는 것을 우리가 포워드를 한다. 보통 이제 이 동적 리소스가 서블릿이고 서블릿, 이 서블릿이 JSP를 반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포워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렌더라고 안 하고 포워드라고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HTML을 렌더링해서 반환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죠? 그쵸? 템플릿 엔진 또는 템플릿 이렇게 부르죠. 그죠? 템플릿 엔진, 템플릿.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대체로 일반적으로 동적 리소스에서 우리가 동적 서버가 되겠죠. 동적 서버에서 동적 리소스가 어떤 걸 처리를 하고 나면 자, 우리가 템플릿만 가져와서 파일만 읽어와서 그거를 HTML로 변환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적 리소스는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퍼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JSP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이게 일반적인 동적 서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톰캣이에요. 톰캣 동적 서버인데 여기 동적 리소스인 서블릿이 있죠? 서블릿. 자, 이 친구는 내가 다른 JSP를 렌더링하는 용도로 가져와서 HTML로 만들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요청과 응답을 하다가 응답 처리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 JSP를 이렇게 쏙 붙여요. 그러니까 마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페이지인 것처럼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JSP를 불러와서 이거를 HTML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머지 요청과 응답 처리를 다 처리를 하고 이 JSP가 이렇게 응답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는 어떠냐? 동적 리소스가 이 퍼그를 불러와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동적 리소스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소스가 바뀌는 거 없이 이 리소스는 그냥 파일을 읽어와서 쓰는 건데 자, 이 포워드라는 친구 포워드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한다? 내가 원래 응답해야 될 이 페이지가 응답을 안 하고 이 위임을 해요. 누구한테? 내가 JSP한테. 그럼 이제 이 JSP가 나머지 요청 응답 처리를 하고 내가 그 응답된 걸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포워드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페이지가 하나처럼 동작을 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퍼그는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냥 일반적인 템플릿인 것 뿐이에요. 일반적인 템플릿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친구는 그냥 HTML의 구조만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거를 그냥 이 동적 리소스가 쓰는 용도, 써서 렌더링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용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JSP는요, 자, 이 서블릿과 동일한 코드를 쓸 수 있어요. 완전 동일한 코드.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도 접속할 수 있고 모든 다른 일들을 쭈르륵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권한이 많다는 거예요.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HTML만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포워드를 하는 방식이 JSP한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고 퍼그 같이 일반적인 템플릿은 그냥 진짜 HTML을 렌더링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DB 접속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진짜 HTML 렌더링 되는 코드만 있어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JSP 같은 것들을 스크립트 문서로 둡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문자 그대로 바로 컴파일 되는 것 또는 인터프리터라고 부르죠. 인터프리터. 자,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이제 바로 실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 위치가 일반적으로는 어, 해커들이 여기다가 어떤 파일들을 심을 수 있는 위치예요. 일반적으로. 정적 리소스가 있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두면 자, 이 친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커면 이 위치 JSP가 있는 위치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위험한 코드들을 심어 놓고 이 서블릿이 실행하도록 유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해킹의 위험이 있고요. 만약 내가 이 퍼그가 정적 리소스 위치가 있고 해커들이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심어도 이 퍼그는 절대 그렇게 실행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JSP 같은 경우에는 뷰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권한이 많아서 보안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보안에 취약한. 이렇게 퍼그 같이 권한이 낮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단지 템플릿 역할만 하는 것을 요즘은 더 선호를 해요. 더 좋아하고. 왜냐? 여기가 정적 리소스를 두는 곳은 해커들이 여기다 파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럼 돌아와서 자, 우리가 작성하는 이 코드에 자, 여기 메인이라는 곳에 자바가 있고요. 자바. 여기에 리소스가 있죠. 자, 여기는 요 세 군데가 있는데 자, 이 친구는 보안에 안 취약하고요. 왜냐? 이 친구는 우리가 컴파일 돼서 반환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두 개는 우리가 아파치에 의해서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캣에 의해서 오픈되어 있다고 할게요. 정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취약한 곳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 이 친구는 제외예요. 자, 이 폴더로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친구는 제외. 현재 요 경로는 좀 위험한 경로. 요 경로도 해커들한테 이제 파일이 심겨져서 실행되면 위험한 경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SP는 위험한 경로에 있다. 이 친구가 이유가 뭐다?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웹 INF 하위, 여기가 이제 설정 파일을 두는 곳이니까 이 하위에다가 JSP를 두는 게 요즘 개발자들 습관이고, 그 다음에 요즘 개발자들은 JSP를 아예 안 씁니다. 나중에 이제 배워볼 건데, 타임리프라는 걸 쓸 거예요. 타임리프는 이제 우리 타임이라고 하는 타임리프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이파리 모양 된 이런 친구를 쓰게 될 건데 우리 이 친구도 배워볼 거예요. 요즘은 요걸 많이 쓰고요. 요거를.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다? 포워드는 여기 있는 뷰로 렌더링 하는 건데 좀 특이하게도 자, 코드도 좀 볼까요? 자, 특이하게도 이 친구를 렌더링만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친구가 나머지 요청과 응답 처리를 하는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유지된다 되어 있죠? 네, 유지된다. 그래서 포워드는 결과를 JSP한테 넘길 때 쓰고, 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데이터를 여기다가 넘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자, 넘기는 방법은 보면 set attribute라고 하는 함수로 하고 있고요. 메시지로 로그인 성공 이렇게 보내고 있네요. 그러면 메시지가 이렇게 넘어온답니다. 근데 원래 get attribute라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안 해도 되게 바뀌었나?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트 방식이 있어요. 자, 리다이렉트는 모든 서버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요. 회원가입. 그러면 이제 서버에 통캣이 되겠죠. 그죠?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사인업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사인업을 요청을 하면 이 친구 데이터를 받아서 파라미터를 받겠죠. 예를 들어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쿼리 요청 헤더 본문에다가 보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아서 이걸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를 하겠죠. 이렇게 인설트를 하고 결과를 받아서 성공하면 이렇게 성공 보내면 되겠죠. 성공.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페이지는 성공을 보내지 않는데요.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제 처리가 끝났으니까 성공 페이지로 서버 내에서 이제 성공 페이지가 있겠죠? 이 페이지를 응답하도록 이렇게 한대요. 아예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서버가 서버 내에 있는 다른 리소스를 요청해 버리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리다이렉트라 해요. 이 상태를 우리가 302번 상태라 부르고요. 302번. 그러면 이제 왜 성공을 이렇게 바로 안 보낼까? 왜 성공을 바로 보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사인업 페이지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 사인업이 돼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성공 이렇게 나왔다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다가 내가 새로 고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새로 고침할 수 있잖아요. 새로 고침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성공으로 회원가입을 또 해요. 이 URL이 그대로 남아있는 바람에 또다시 이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요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그렇죠? 자, 처음에 내가 회원가입 페이지에 왔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자, 폼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왔어요. 여기에 이제 회원가입 양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양식에서 이제 제출 버튼이 있겠죠? 제출. 자, 이걸 누르면 여기에다가 경민 뭐 1, 2, 3 뭐 그다음에 뭐 아이디가 dbskm 뭐 이렇게 해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출하면 이 페이지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경민 1, 2, 3 dbskm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자, 이 페이지가 이렇게 반환이 됐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주소가 signup.to가 되겠죠? 여기다가 성공이라는 메시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자, 유저가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이 있네? 브라우저에 새로 고침 버튼이 있죠? 새로 고침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다시 회원가입을 요청을 해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자, 회원가입을 하면 성공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성공 페이지가 예를 들어 서세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서세스 페이지가 이렇게 응답이 되겠죠? 자, 요게 아니라 어떻게? 이 페이지는 서세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겠죠, 그쵸? 회원가입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액션 페이지라 불러요. 액션 페이지는 어떤 걸 하겠어요? 저장, 또 삭제. 내가 예를 들어 요걸 삭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또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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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삭제 또 수정.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저장, 삭제, 수정하는 거를 DML이라 부르죠. 데이터 매뉴팩처 랭귀지. 그래서 우리가 DML을 하는 것들을 다 액션 페이지로 두고 보통 처리하면 리다이렉트 하고요. 리다이렉트.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겟 방식, 내가 뭐 주세요 하는 것들은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기만 하니까 그냥 그 페이지가 반환되고 보통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리다이렉트 하는 이유 설명해 드려 봤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다른 주소로 요청하라고 지시하는 이거 잘못 설명했었죠? 서버에서 다른 주소로 응답하는 거죠. 다른 주소로.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나쁘진 않겠다죠? 지금 브라우저가 리다이렉트 한 후에 하면 주소가 바뀌죠, 그렇죠? 주소가 다른 걸로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주소를 가져야 되는데 이 주소를 갖지 않고 이 주소를 갖죠. 그래서 주소가 바뀌죠. 주소가 이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니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설명.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버가 서버 내에서 다른 리소스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쓰는 방법은 리스판스 응답을 다른 곳으로 요청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send redirect 이렇게 되고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서버 내부에서 이동, 그다음에 새로운 요청 이렇게 되겠죠. 주소창이 바뀌지 않고 바뀌고. 그래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청한 동적 리소스와 JSP가 한 몸. 그다음에 리다이렉트는 아예 다른 걸로 요청을 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응답.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tribute라는 건 포워드에서만 쓰는 거예요. 포워드 할 때 내가 JSP 값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attribute라 합니다. 자, 오류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류는 지금 안 보고 한번 실습을 해보죠.